윤석열이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윤노 남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체 이 쓰레기 같은 글이 학위를 받을 정도냐 하는 그 박사학위 논문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이 답한 게 이거잖아요. 그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학술적 판단이다.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지켜볼 재미있는 요소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나 부실한 논문이 통과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주로 연예계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어찌됐건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것에 죄송하고 그 논문 뭐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식의 끝까지 갈 때까지 어떤 애들은 개기고 어떤 애들은 부정합니다. 근데 단 한 편도 이렇게 문제가 지적됐던 논문이 야 없던 걸로 하자가 끝난 적이 없어요. 형님. 연예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연예인들을 사실 좀 불쌍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보호해주고 싶어서 한 말씀 하는데 멤버 YUJI라고 쓰는 그런 논문은 연예인들이 쓴 논문 중에도 없어요. 연예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까지 나왔던 사건들이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논문을 제대로 안 썼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 이름 얘기하면 또다시 뭐가 될까 봐 안 하는데 그렇게들 끝이 났어. 문대성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쪽도 스포츠계니까. 예. 그거 말고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연예인은 스포츠계잖아요. 아니지만 연예인 네. 비슷하게 가 있는 뭐 유명인들 그리고 전희경 같은 있고. 사람도 있어요. 예. 정치인이잖아요. 실명하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의 답이 진짜로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니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이 윤노남물이 뭐냐면 정경심을 기소할 때 사모펀드 안 나오니까 입시 비리로 몰고 가서 예를 들면 공주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인턴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랬잖아. 저거 허드렛 일이었다고 인턴이 아니라고. 그 학교나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입학에 중요하게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 다 했죠. 이것마저도 불법으로 만들었던 놈들이 윤석열이가 박사학위 논문 이 의혹에 대해서 이게 대학의 자율적이고 학술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윤노란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정유라도 이대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딸도 성신여대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러 거기를 갖다 수사를 하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조민 씨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인데. 저는 이건 공정 문제하고 다르게 정치 역량의 문제로도 꼭 봐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정치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황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내 부인의 부덕하고 학위를 받으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사죄드린다. 아울러 이것 때문에 이 논문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있는 것 이건 전적으로 내 집사람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커버예요 그릇이. 근데 얘들은 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거 자체로는 학교의 문제다. 이 양반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모든 건 이건 기재부의 문제고 이건 일본 정부의 문제고 온갖 얘기.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량이나 정치적인 판단 그냥 일반 사물 판단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회장직에 나가거나 기업에서 인사로 올라가거나 무슨 단체에 뽑혀서 가거나 이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아니까 근데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최순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니까 정유라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학교가 판단해가지고 입학을 갖다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건 정말 그런 얘기인데 너무 비슷해. 제가 한동안 먹고 살려고 위기관리 대행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광고대행사나 이런 데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뭔가 사건이 있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아야 되는데 SNS 여론을 막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과는 하기 싫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고 클라이언트가 주장한다면 제가 낼 수 있는 답변이 딱 이거예요. 그럼 반대편에서 누가 역성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꼭 집어넣어서 사과하세요. 그럼 그 학교 동문들이 나서서 막아줍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하죠. 근데 이런 식의 비겁한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한계가 요 하나 사건으로 확 드러났어요. 저는. 근데 저는 감히 주장컨대 이 부분을 윤석열이 아내로부터 사과를 해라라고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김명신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름을 바꾸기까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게 학위.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실제로는 학위가 자기의 그 부하를 상징해주는 그런 그 그렇죠. 도구예요.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어떤 한 인간의 몸부림인데 제가 동숭아트센터에서 일을 했다니까. 몸부림. 그 동숭아트센터 이사장님께서 몸부림. 예. 이사장님께서 몸부림. 그 학위권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은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교수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학사학위도 없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 논문 이거 다 취소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줄기차게 원했던 거 단 하나. 그거는 자기가 그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근데 아무리 동숭아트센터 같은 걸 해도 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라고요. 누구야 그 사람은 이름이? 김옥랑 이사장이 있어요. 다 아실 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야. 난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꼈어.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도 학위 딱 놓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연출가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윤택 씨였던 거야. 학위가 없지만 성취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학위나 뭐 이런 것들을 따고 싶어 하는 건 이유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 늘 하고 싶은 게 제발 돈 내고 사람 써라. 그렇지. 제대로 그럼 돈을 내고 차라리 해야 돼. 논문 시장이 암암리에 정해져 있어요. 응. 가장 저렴한 거는 300에서 500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그렇죠. 창의력이 없이 교수바를 알아서 적당히 통과시키는 논문이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만 그 부가 설명드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이면은 이미 아이디어 소스는 제공해주는 자기가 이사로 있던 회사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사로 있었잖아. 그 회사 주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300에서 500 정도를 누구한테 주면 그 소스를 가지고 논문을 진짜 그럴듯하게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한 50만 원 준 거예요. 그렇죠. 멤버 유지 이렇게 쓰는 거는 돈을 제때 안 주거나 꼬라지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것들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무성의하게 던져준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학위 컴플렉스가 있거나 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왕 할 거면 표절 안 되게 제대로 잘해주세요 하고 맡기면 오히려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집어넣는 거 직접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위 갖고 학교에서 장사할까 아니면 그냥 주지라는 게 학교 측에서 아직도 만연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학력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교수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괜찮지 뭐라는 게 지난 한 20년간 대한민국 학교에 있던 일이에요. 돈 얼마 내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거 논문 진짜 너 부족한데 통과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쪽들이 뻔히 있는 쪽에서 지금 김건희 씨의 논문 갖고 새삼스럽게 저는 사실 이럴 때 열받는 게 이게 김건희 논문 하나만 했겠냐고 이런 그러니까 논문이 이게 생각해 보세요. KCI라고 하는 그런 그 거기에서 인증을 한 학술지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만, 아니 천만은 아니지만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해? 그거는 그만큼 KCI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몇몇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런 오류들은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고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우리 윤 센타 씨, 중심 씨. 아, 김건희 실드 치는 거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요, 윤석열이 진심으로 결혼을 어떻게 좀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장모 실드 치는 거나 김건희 실드 치는 건 그냥 공범으로 보인단 말이야. 공범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이라는 게 있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심리를 줘야 되냐면은 내 부인이 뭔가 또 내 장모가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하다. 라고 책임지면서 뭔가 윤석열은 괜찮은데 김건희가 문제네. 이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아니 남의 부인은 멀쩡하게 감옥에다가 사노식이나 처박아 놓고 지 부인은 다 잘못이 없대. 이것은 누가 봐도요 기득권 카르텔 중에 하나예요. 그따위 쓰레기 같은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그리고 지는 박사학위 받느라고 준비할 시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논문을 그렇게 열심히 썼어? 하고 뒤져봤더니 논문이 쓰레기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아젠다들 중에 정말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냥 그런데 오죽 그 아내가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누가 그쪽에 봐도 잘못된 건데. 학력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을 때 그거에 매달리게 되죠. 맞아요. 괜찮고 폼 잡게 되는 남은 실력 있는 사람은 학위가 있건 뭐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자기 떠들고 실력에서 있어요. 하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논문을 쓰고 발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아무 말이 없고 이런 식의 동문서답식으로 스스로 선 긋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교수서야말로 진짜 껍데기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예컨대 봅시다. 만약에 논문이 이거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세고 학계에서 원로 교수면 못 건드려. 맞아. 거기에 건드려서 많아. 교수님 제자 누구 하나가 쓴 논문이 개판인데요. 유지를 뭐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YUJI로 썼어요. 그러면 그랬다 치더라도 내가 바빠서 못 보고 조결시켰나 보네. 그런 거 같네. 이래버리고 나면 개인적으로 보복 엄청 들어옵니다. 그럼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동감하지 못하고 사회 돌아가는 거 모르고 눈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게 돼 있는 시스템들이 오케이. 많고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죄다 산노비예요. 산노비. 그렇지 거의 노비. 그러니까 노비 수준으로 교수에게 해야 되는 거고 끽소리 잘못 내면 바로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떤 놈들은 이렇게 글도 아닌 것 같고 학위 그냥 받아버리는 거지. 돈으로 예. 발랐어. 지금 홍준표가 정말 그 윤석열 뼈 때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선박하고 계시죠. 최순실한테 경제 공동체 이야기 했으니까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장모인데다가요. 장모의 변호인이 자기 캠프의 핵심 인물이야. 그렇죠. 근데 남의 이야기한테 타잖아. 네. 이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검사였다는 게 난 놀라울 정도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하는 거 보면 그냥 막고 푸는 방식으로 나올 때까지 털어. 이거를 정경심 교수한테도 그대로 적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 부인 거는 야 이거 학교가 판단한 건데 무슨 문제야. 그렇게 따지면 쉽게 공주되든 부산되든 다 똑같은 거지. 그렇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건데. 골 때리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또 한 번 뼈를 때려줍니다. 윤석열 지금 조인트가 엄청 아플 거예요. 윤석열이 김건희 줄리 인터뷰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쇼윈도 부부 아니냐.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 대선 나가서 지금 대선 나가 막 그 시점이야. 출마 선언까지 한 시점인데 바로 그 당일날이었죠. 당일날. 나는 줄리가 아니다. 줄리가 시간도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박사학위는 논문은 그따위로 써놓고. 누가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러고. 그러면 쇼윈도 부부 맞을까요? 그 이번에 전희 부복도 있었잖아. 네. 그럼 같이 안 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음모론은 한 20분만 이야기해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생활 시간이 다르거나 패턴이 다르거나 뭐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대선에 나가는 쪽이에요. 원래 싸우던 부부들도 밖에 나가서 남편이 뭐 한다고 하게 되면 잠깐 휴전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쪽도 한두 해 같이 산 게 아니고 10년 넘었는데 검찰총장 그만두고 지금 대선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관련해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언론 나서서 그 정도 인터뷰했던 사람은 지금쯤 학위 논문은 지가 변명을 하고 나왔어야죠. 그렇죠. 못하죠. 근데. 이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건 순전히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질병이나 뭐 대동막 박리나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처럼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의 능력도 보이는데 그렇죠. 얘들은 정말 골든타임도 모르고요. 썩어 문드러져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단계에 맞아요. 갔어요. 쇼윈도 부부라고 자, 하는 거는 근데 저는 키워야 돼. 이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황들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정황들을. 좋아. 자, 보세요. 2001년에 아크로비스타가 분양을 합니다. 그때 근데 분양이 잘 안 돼요. 산풍위에 지었다고 해가지고. 네, 좀 무섭지. 귀신 나올 것 같고. 분양이 잘 안 되는데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삼성이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가지고 그 법원타운 주변으로 물건을 이렇게 빼놨다는 거 아니에요. 빼놨다는 거야. 근데 마침 그 최은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2003년에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저 아크로비스타 우리 저 사회될 사람이 저 특혜 분양을 받아준 거 아니야. 여기서 사위는 윤 씨가 아니고 양 씨죠. 양씨. 요게 아주 묘미예요. 양씨야. 그 2001년 그 어림에 이미 대련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둘이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이 아내 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물론
본래 아내는 있습니다. 다른 데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게 뭔 특혜 분양을 막장이야. 받아준 거야. 특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을 받은 사람 이름은 전상음인가 그래요. 이 사람은 영어로는 제임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래. 근데 이 전상음이라고 제이슨 아니고 제이슨이라고 맞지? 불렸던 사람이래. 그 사람 얼굴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이 전상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르네상스 이 호텔에 주류를 대주던 회사의 대표야. 그리고 그 회사의 사내 이사가 또 최은순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전상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받은 그 아파트에 돈은 최은순이 되느라고 똥을 싸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2004년에 입주를 합니다. 2004년에 입주를 할 때 분명히 그러면 전상음이나 아니면 양재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명신이 거의 입주를 해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부터이죠. 2008년이 돼가지고 양재택은 검사 옷을 벗게 된다. 그랬더니 김명신이 난리를 칩니다. 왜 검사 옷을 벗느냐?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엮인 사건이 몇 개인데. 우리 돈은 있는데 막 싸워요. 막 싸웠대. 엄청나게 싸웠대 그때. 그러더니 결국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2009년에 어떤 스님이 소개시켰다고 하면서 근데 그 스님은 무정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정이요. 네, 무정 스님이래요. 관상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정이 되는데 그 무정 스님의 주 고객이 르네상스의 그 회장님이래. 삼부토건의 전 회장. 그 스님, 매상 스님. 스님의 그 무정 스님의 윗스님. 스님들 많네. 스님이 그 삼부토건의 그분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윤석열 씨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 그 말이. 그 두 가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그 전에 있었던 사귀던 남자에게 소개받고 괜찮은 남자 중에 한 서너 명을 들고 와서 누가 제일 좋겠느냐 했을 때 스님이 낙점을 해줬답니다. 이 이자가 크게 그렇죠.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설과 지금 성수영이 얘기했던 설이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공존해요. 예. 삼부토건 회장님이던 회장님의 그 주된 그 관상장이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 거야. 윤석열을. 왜 소개시켜 주겠어요? 관성을 딱 본 거죠. 그래서, 너희 엄마의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관상에 있었지 않았을까? 왕이 될 상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야.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했을 거야. 이 사람한테는 또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어머니의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인정. 저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쇼윈도 부부 이야기. 쇼윈도 부부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충격적인 건 2010년 10월 18일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비유가 좋아도 그 집에 306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17층으로 가는 거예요. 2배짜리 집으로 가는데 그럼 아래층에 누군가 전세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해명하기로는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들어온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700호에 살던 윤 씨는 그때 여주에 있었던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부나 혹은 뭐 부부가 되기 직전에 그 동거 사이는 도대체 쇼윈도 부부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즈음 저희 제작진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쇼윈도 부부가 됐었나? 네. 그 이유는 그 장모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 있어봐. 우리 방송 제목을 바꿉시다. 썬데이 서울로. 정통 시사가 안 되네. 요즘 개그쇼라면서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모가 말하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자기가 안 했던 것도 했다 치고, 했던 것도 안 했다 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걸러듣는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르신 중에 한두 번씩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들은 그저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로 좋겠습니다. 이유가 서울에 나왔던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걸로 이첩시키면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 줄리와
그 장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루머 쪽에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당신이 이렇게 검찰총장 부인인데 나가 뭐 불지 모르니까 하고 자잘하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걸 그만두고 대통령까지 나간다니까 기어이 장모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윈도 부부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를 보여주면 돼요. 2010년 10월 17일 날 7억을 들고 왔던 그 엔지니어. 그 엔지니어의 주민등록 초본. 그래서 그 10월 17일이나 혹은 10월 17일 이후에 거기서 살았던가 그 사람이. 그것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자, 거죠. 여기까지 썬데이 네. 서울이었고요. 프라이데이 서울이죠. 문제는 네.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영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위들로는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장모를 덮어버린 사람이 조남관이었다. 네. 그러니까 MBC 김인수 기자 보도로 장인수 기자. 근데 어, 저도 제 수요일 날 이현주 변호사가 확 그러니까 깠습니다. 조남관이 왜 저렇게 윤석열 실드를 쳤나가 네. 예를 들면 성수대로 수요일째 보세요. 요거 한번 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글로 박사학위 주는 새끼. 그리고 장모의 죄를 덮어주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덮어주는 조남관. 조남관만 있어요,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장모나 부인은 계속해서 그런 수사를 받지만 입건조차 안 됐던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조남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남관이 왜 들어왔나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셔갖고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은순이 무고죄로 정대택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모해 위증을 했다고 이렇게 그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정대택을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로 자기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위치가 되면서 양쪽 재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대택이 피고인이 돼 있는 재판에서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하도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서류를 하나 갖고 오라 그래요. 그게 무슨 서류냐면은 이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수사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갖다 막 해놓고 당연히 구속 기소를 해야 할 만큼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위에 검찰에게 이렇게 송치할게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검사가 불구속 기소로 송치하세요. 다시 써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빡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구속 기소라고 송치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오간 그런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이게 다 서류가 공문으로 오가게 되니까 말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갖고 와봐라 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는 거야. 공판 검사한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조남관이라는 사람이 수사검사도 아니에요. 공판검사도 아니에요. 근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확인서를 떼줘요. 그러면서 고소장이나 봐라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남관이 덮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윤석열의 대검에서 네. 무려 차장으로 빙고. 그러니까 뭐든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만 한 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신세 하나 주면 그 다음 자리가 맞아요, 썼을 때 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한 편이 돼서 상대가 잘못한 거를 내 작은 실수 하나를 덮으려다 한 10개쯤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게 검찰 시리즈죠. 그거를 조남관과 윤석열과 아니, 줄리, 진짜, 네. 윤석열과 장모 이게 다 쉽게 표현하면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봐봐요. 근데 이게 그 사법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충격이냐면 공판 검사가 하는 일은요. 수사 검사도 터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공판 검사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수사 검사가 했던 걸 봤더니 이거는 진짜 이건 간첩이 아니에요. 무죄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어? 그래서 문 달아 걸고 무죄를 구형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수사 검사도 아니고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는 검사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물론 공판 검사보다는 상관이겠죠.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찔러준다? 이런 짓을 마음대로 벌이는 이 용감한 검사들의 세계.
그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검찰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전화 한 통하거나 야 그거 불구속으로 해 내지는 적당히 묻어 좀 끌어봐 이런 얘기들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 한 양반은 응. 그냥 맡아주는 걸로 정식 수임하는 것도 아닌데 7,500을 받고 야 좀 맞아. 기다려봐 끌어봐 2월에 개편되면 내가 괜찮은 애들로 꽂아줄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화 하나로 7,500을 땡기기도 했었어요.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 우리들끼리는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서 뭔 짓을 해도 돼. 뭐 그게 주가 조작이든 사모펀드든 뭐 논문이든 응. 그리고 범죄 심지어 덮어주는 범죄를 까지 해가지고 근데 니들 특히 조국 너는 하면 안 돼. 응. 근처도 가면 안 세상에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놈이 공정에 무슨 아이콘처럼 나와가 대선 나오고 있는 거야. 응. 말이 됩니까? 법치를 위해서 나왔대. 지금 윤석열한테 나오고 있는 의혹들 중에 조국 장관한테 하나라도 나왔으면 조국 장관 지금 구속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줄리나 뭐 이런 거 논문 표절 비아냥거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커스를 맞춰서 윤석열은 리더로서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예. 많이 부각시켜 여기까지 주셨으면 합시다. 좋겠어요. 여기까지. 네가 할 말 많아. 자, 그럴 어쨌건 윤석열의 진짜 윤석열은 그 세상에 그 모든 게 로맨스이시고요. 조국은 불륜인 윤노조불. 거기다 최재형은 미담이래. 아. 에라이 씨발람. 에라이. 여기까지.